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일어난 소식을 전하는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과 주요 6개국 간 핵협상 포괄안에 합의한 데에 대해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는 포괄적 합의안은 전 세계에서 테러를 주도하는 국가에게 핵폭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경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6월로 예정된 이란 핵협상 최종 타결을 두고 미국과 이란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매파로 꼽히는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지금도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자살폭탄 무인기를 비롯한 드론 배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미 해외연구소에 따르면 이란은 이미 드론을 헤즈볼라에도 보낼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어 후티 반군이나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도 고객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긴장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윌리엄 고튼이 미국 북부사령관은 러시아 군함 2척이 미국 앞바다에 배치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현지 시간 8일 폭스뉴스 등 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과 주요 6개국 간 핵협상 포괄안에 합의한 것에 대해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11일 포괄적 합의안에 대해 경고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 눈앞에서 실현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포괄적 합의안은 전 세계에서 테러를 주도하는 국가에게 핵폭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경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2일 이란과 주요 6개국 간 이란 핵협상과 관련한 포괄적 합의안이 타결되자 역사적 실수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포괄적 합의안에 대해 이란의 핵보유 능력을 그대로 남겨두는 협상이라고 언급하며 핵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이란에 대한 사찰도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모니터링도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의 진정성 있는 정책의 변화 없이 그들의 요구에 따라 대이란 제재가 즉각적으로 해제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공개적으로 핵무기 보유 여부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자국의 안보를 위해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6월로 예정된 이란 핵협상 최종 타결을 두고 미국과 이란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 군부의 핵심인 혁명수비대 사령관 무하마드 알리 자파리는 경제 제재를 철폐하는 문제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사이드 알리 하메네이가 제재의 즉각 해제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협상안에 대한 평가를 유보한다고 발언한 데 이은 것입니다. 하메네이의 측근이기도 한 자파리 사령관의 이번 발언은 협상 타결 소식 이후 협상팀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한 것에서 다소 후퇴한 셈입니다. 미국 공화당도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공식 성명을 내고 이란 지도부의 이런 발언들은 실제 핵협상 내용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설명이 다르다는 뜻이라며 오바마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조금 더 단호한 모습을 연출하며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메네이의 발언에 대해 최고 지도자조차도 여론에 신경 쓴다는 뜻일 뿐이라고 받아넘긴 뒤 향후 협상에서 이란의 자존심, 정치적 역학관계도 존중하겠지만 우리의 핵심 전략 목표도 반드시 충족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매파로 꼽히는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지금도 이란 핵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군사적 옵션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이 자살폭탄 무인기를 비롯한 드론 배치에 열을 올리고 있어 걸프 지역 미국 해군과 이스라엘의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 타임스가 현지 시간 8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세계 각국에서 군사적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드론 현황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실제로 지난해 12월 걸프 지역의 해상 관문인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 폭탄을 탑재한 드론을 배치해
성능을 테스트했습니다. 이란은 매일 전 세계 원유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겠다고 줄곧 위협해온 바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이러한 드론 신기술을 무장정파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과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란이 무인기 개발에 적극 나서면서 걸프 지역과 아덴만에서의 미국 작전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란이 자살폭탄 드론을 헤즈볼라나 시리아 정권에 수출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미 국방부 해외군사연구소의 마이클 루비는 워싱턴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걸프 지역같이 좁은 지역에서는 자살폭탄 드론이 특히 효과적일 수 있다며 이란은 이미 드론을 헤즈볼라에도 보낼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어 예멘 후티 반군이나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도 고객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우드 알파이잘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이 이란의 예멘 후티 반군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며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알파이잘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12일 리야드에서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과 공동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갑자기 예멘의 일부분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이란과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란 정부는 후티 반군의 범죄 행위를 지원하지 말고 무기 지원도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파비우스 장관은 모든 것이 정치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사우디는 주변국의 안정과 합법적인 정권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거듭 반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달 26일부터 예멘 수도 사나 등에서 후티 반군을 겨냥한 공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 긴장감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의 인근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벌이거나 무력 시위를 하는 경우가 잇따라 신냉전 시대의 일촉즉발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윌리엄 고튼이 미국 북부사령관은 러시아 군함 2척이 미국 앞바다에 배치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현지 시간 8일 폭스뉴스 등 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고튼이 사령관은 러시아 군함이 쿠바와 베네수엘라 근처에 있다면서 러시아 장거리 비행 편대가 캐나다와 미국 알래스카, 유럽 영국 해협 등지에서 목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러시아 비행기가 목격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의 경제 제재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두고 계속되는 신경전 속에서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중순에도 러시아는 미국 및 나토가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 중인 북유럽 발트해 인근 북해 함대에 비상 경계령을 발동하고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하면서 북대서양의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러시아는 발트 3국 인접 지역과 크림반도에 각각 신형 미사일과 핵 폭격기를 배치할 계획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러시아는 EU의 문제아인 그리스와도 만나 러시아가 주도하는 새로운 유럽행 가스관에 그리스가 참여하는 방안과 금융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중국, 북한과도 최근 반서방 기치 아래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면서 미소 냉전 시대로 돌아가려 한다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